깨끗한 달력, 새로운 다이어리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력에는 너무 빠르게도 업무와 미팅 일정으로 빼곡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새해는 단순히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업무의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가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조금은 더 무거워집니다. 작년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는 핑계가 통했다면 이제는 그런 말이 조금은 눈치 보이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 1월 제게 주어진 휴가는 60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 회사 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부럽다고 하고 저와 가까운 지인들은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작년에 진짜 고생 많았다 하며 피드백을 해주기도 합니다. 휴가 60일이라는 숫자는 작년에 제가 사무실에 새벽까지 버텼던 날들, 주말 약속 없이 출장을 다녔던 눈물겨운 시간들의 결과입니다. 27살의 대부분을 회사에 반납하고 얻어낸 선물 같은 거죠. 60일 중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1년마다 쌓이는 연차 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15일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제 막 2년차에 접어들었기에 가산휴가 없이 5일이 연초에 쌓입니다. 두 번째는 45일 정도에 달하는 보상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저희 회사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지급합니다. 1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쓰지 못한 휴가는 연차 보상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사실 이런 걸 챙길 시간이 없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거나 조금 더 일찍 출근하더라도 상사 눈치가 보여 등록하지 않거나 그게 내 휴가로 쌓이는지 돈으로 나오는지 물어보는 것조차도 눈치 보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배들과 회사의 눈치를 보다가 공짜 노동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제공하는 건 열정뿐만 아니라 저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력이라는 걸요. 그리고 회사는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저희 회사는 시간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때로는 압도적인 투입 시간이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몰릴 때는 한 달간 새벽에 퇴근을 하기도 합니다.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시스템상 명확한 수치로 치환되는 것을 보며 약간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디게 해준 건 동료입니다. 밤 10시가 되면 자동으로 사무실 불빛이 꺼지지만 함께 다시 불을 켜러가는 동기가 있고 고민이 있을 때 명쾌히 길을 알려주는 선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자리에는 또 다른 한숨을 쉬는 후배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하려 해주는 팀장님도 있습니다. 야근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 야식을 같이 먹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일이요. 조금 힘들어도 이 회사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본인의 업무만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한다면 휴가를 쓰는 데 있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에 여유가 있을 때 확실히 쉬어줘야 다시 달릴 동력이 생긴다는 걸 모두가 공감하는 문화입니다. 한 만큼 보상받고 쉰 만큼 다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선순환이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있습니다. 작년에 휴가를 틈틈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60일이나 남았다는 건 작년에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쌓인 보상휴가와 올해 연차를 합치니 60일. 지금 당장 퇴사를 하고 짐을 싸도 저는 대략 2-3달 동안 월급 걱정 없이 침대 위에서 뒹굴거릴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60일의 자유가 있다 라는 생각이 조금은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조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사회초년생의 마음은 늘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그럼에도 선택지 한 개가 손에 있다는 사실, 내일 출근길이 조금 더 살만해 보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퇴근합니다. 한겨울에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작년에 치열했던 열기가 잠시 쉬어가고 이제야 비로소 작년을 조금씩 복귀해봅니다. 27살의 저는 스스로보다는 회사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만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해가 뜨기 전 출근하여 별을 보며 퇴근하는 일상 속에서 제가 머문 곳은 제 방 침대 위보다 사무실 책상 앞이 훨씬 길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뭐해? 라고 물으면 제 대답은 회사지
였습니다. 제 이야기보다는 회사에서 겪은 에피소드와 업무 이야기만으로 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잃은 것이 많습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가까운 사람들의 경조사에 마음만 보태기도 그리고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피곤함이 내려앉기도 했죠. 하지만 분명 얻은 것도 확실합니다. 회사에서 조금씩 나를 증명해내며 이제는 내 자리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를 완벽하게 혼자서 끌고 갈 수 있는 힘,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과 협업하며 그들의 인사이트를 흡수하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현장에서 구르고 깨지며 얻은 생존 기술 같은 거요. 다행히 아직 번아웃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일하기 싫다는 투정과는 다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나는 지금처럼 내 삶의 80%를 회사에 반납하며 살 수 있을까? 30대의 나도 지금처럼 밤샘을 견디며 웃으며 동료들과 야식을 먹을 수 있을까? 사회초년생의 마인드셋이란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 는 다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태워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일을 오래 건강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사는 시간 외에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60일의 자유가 제게 주는 진짜 선물은 바로 이 생각할 시간입니다. 조급함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맛있게 뿌려주세요. 오, 네, 느낌 있어? 아니요?